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블레이저에서 라우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라우팅하고 내비게이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요. 라우팅 관련된 요소는 저희 이전에 블레이저 서버 튜토리얼을 만들었는데 이전 강의에서 보시면 이 블레이저 서버를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Create 블레이저 서버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 기본적인 블레이저 서버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거기에서 apprazor라는 이 지금 파일에 제가 와봤어요. 이 파일에 보시면 라우터라는 게 있죠. 이 라우터라는 게 이 라우터 관련된 내역들을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app-assembly에서 type of app.assembly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app.razor라는 게 app 클래스로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클래스가 있는 곳에 assembly를 얘가 찾아와요. 그러면 즉 얘가 의도하는 바는 블레이저 서버 튜토리얼.dll이 되겠죠. 이 녀석. 네. 그래서 이 DLL에 있는 것들에서 자, 라우트 데이터라는 거를 가지고 찾아서 그게 있으면 라우트 뷰에다가 이 라우트 데이터를 뿌려주는 거예요. 레이아웃은 메인 레이아웃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포커스라는 걸 두는데 포커스를 저 뒤쪽에 셀렉터를 통해서 H1이라는 글자를 좀 크게 하는 글자 크기죠. H1, H2, H3 이렇게 해서 글자 크기를 정하는 HTML 엘리먼트죠. 디렉티브 엘리먼트.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그쪽에 포커스를 둬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동해서 페이지가 자동으로 H1이라는 엘리먼트를 찾아서 거기에 포커스를 둡니다. 그리고 만약에 페이지를 찾지 못하면 이렇게 not found 라는 거를 뿌려주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앱이 시작하면 라우터의 app 어셈블리로 지정된 어셈블리를 검사하여 가지고 라우트 애트리뷰트가 있는 앱의 구성 요소에 대한 경로 정보를 수집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포커스 온 내비게이트는 한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여 CSS 선택키를 사용하여 UI 포커스를 해당 요소로 설정하도록 한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not found는 요청된 경로의 컨텐츠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사용자 지정 컨텐츠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어셈블리가 하나일 때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개일 경우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add 할 수 있어요. 네,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것들을 new array로 선언을 하고 가로 주시고요. type of 어쩌고저쩌고 내가 필요한 뭐 클래스 그러니까 이 블레이저 서버 튜토리얼 말고 다른 애들이 있을 수 있겠죠. 블레이저 서버 커먼이라든지 블레이저 서버 유틸리티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의 DLL을 가져오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이런 클래스 이름을 레이저 클래스 이름을 적어서 해당 어셈블리로 접근하도록 한 다음에 그 어셈블리에서 이 라우트 관련된 경로들을 찾아내게 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예제를 한번 볼 텐데요. 제가 페이지에다가 하나 레이저 페이지, 레이저 컴포넌트를 하나 추가할게요. 이름은 라우트 파라미터라고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우트 파라미터에 페이지에다가 페이지 요소를 넣고 페이지 위에는 지우고 페이지 하고요. 뒤쪽에다가 이렇게 파라미터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뿌려줘야겠죠. H1 셀렉터가 H1을 지정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포커스를 지정하는 게 크게 의미는 또 없을 수 있어요. 어차피 이게 인풋이 되는 게 아니라서. 하지만 이제 액티베이트 되려면 위치가 여기로 되게 하는 게 좋겠죠. 제가 이 골뱅이 텍스트 add 텍스트라고 할게요. add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파라미터를
선언을 해야겠죠. public string 또 텍스트로 이렇게 셋 선언하시고요. 자, 이제 저게 되도록 하려면 여기에다가 파라미터 라는 애트리뷰트를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라우트 파라미터 뒤에 텍스트라는 게 얘랑 매칭이 돼요. 자, 이 상황에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F5번을 눌러서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7279 뒤쪽에다가 저는 저 페이지 녀석을 가지고 와서 넣어주고요. 뒤쪽에다가 1, 2, 3, 4라고 칠게요. 블레이저 1, 2, 3, 4라고 나오겠죠. 이거를 뭐 뒤쪽을 다시 AWE SOME awesome 하면 블레이저 is awesome 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한번 이 awesome 자체를 없애서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가 떠요. 이건 조금 이상하죠? 에러가 뜨지 않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파라미터 뒤쪽에다가 물음표를 넣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볼게요. 다시 뒤쪽에다가 자, 없으면 그냥 그대로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뒤쪽에 느낌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텍스트 뒤쪽에다가 느낌표를 넣어놔서 그래요. 이거 없애면 네, 없어지죠. 그리고 이 블레이저부터는 블레이저 아니고 단넷 6.0부터는 한 리로드라는 기능이 들어왔는데 잘 안된다고 했죠. 잘 안되는데 어쨌든 블레이저에서 기능을 쓸 때 뭐 세이브 하거나 그럴 때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도록 하려면 한 리로드 되도록 하게 하려면 이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여기 핫 리로드 온 파일 세이브 세이브 할 때 한다는 거고, 이걸 빼버리면 세이브 할 때 적용이 안 되고 저희가 핫 리로드라는 걸 누를 때마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자, 이걸 해서 근데 이걸 한다고 해도 꼭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라우터 이 관련된 거를 수정을 하면 다시 리빌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적 매개 변수는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매개 변수에 이제 다른 걸 한번 넣어볼게요. 변수의 값이 있으면 무언가가 처리가 되고, 변수의 값이 없으면 없는 값을 디폴트 값으로 선언하게 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블레이저도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서요.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이용을 하면 됩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지금은 따라만 한번 해보세요. 오버라이드에 on initialized async on initialized async라는 걸 가지고 뭔가를 할 거고요. 여기에서 텍스트 변수에다가 받은 값에다가 텍스트를 봐서 만약에 이게 값이 없다면 clever라는 걸 넣어주자 라고 하고요. 세미콜론을 넣어서 다시 실행을 하려고 하면 다시 재빌드를 하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실행을 하고요. 아웃 파라미터 누르면 클레버 이렇게 뜨게 되죠. 만약에 뒤쪽에다가 1, 2, 3, 4 이런 걸 누르면 1, 2, 3, 4로 대체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에 제약 조건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약 조건이라는 게 별건 아니고요. 뭐 무슨 타입이면 가도록 하고 그 타입이 아니면 안 가도록 하는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id를 넣고요. 얘를 인트 값이 오도록 해볼게요. 또 마찬가지로. 그리고 파라미터를 추가를 해줘야 되니까 복사해서 int
id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int 뒤쪽에다가 물음표를 넣어서 얘도 널 값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실행할 때 값이 없다 그러면서 에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자, 처음에 뜰 거고요. 라우트 파라미터 하고 아무것도 안 치면 클레버만 나오겠죠. 여기에서 내가 클레버 1, 2, 3, 4 라고 하고 뒤쪽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문자를 넣게 되면 못 찾아낼 거예요. 그쵸? 경로를. 하지만 int 값을 넣게 되면 경로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 id라는 거를 표시를 해줄게요. 지금은 id가 표시가 안 되니까 뭔지 알 수가 없어서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id 하고 times 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id도 id가 없으면 한번 1이라고 하는 값을 자동으로 넣도록 하고요. 다시 실행된 걸 확인해 보시면 블레이저 is 1, 2, 3, 4, 90 times 라고 찍혀요. 저희가 이 두 개를 다 없애버릴게요. 아니 90만 한번 없애볼까요? 그러면 1 times 이것도 지워버리면 clever 1 times 이런 식으로 값이 적용이 됩니다. 네, 라우터 파라미터 관련된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경로에 매개 변수를 모두 캐치해 가지고 한번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경로에 어떠한 그 내역들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을 수 있거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 값들을 이용해서 직접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물론 그냥 어차피 값이야 이렇게 파라미터 가지고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파라미터 말고도 URL 이외에 그 경로들의 값들을 다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싶을 수 있으니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 더 생성을 할 거예요. 어떤 걸? 레이저 컴포넌트를요. add 레이저 컴포넌트 해가지고 이름을 catch all 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catch all은 상단에서 페이지 경로를 이제부터 권장하는 방법을 쓰겠습니다. 네이밍도 규칙이 있는데 스페이스로 띄어지는 단어를 이렇게 대시로 구분을 합니다. 파스칼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얘가 대문자로 바뀌고 얘가 대문자로 바뀌는 형태죠. 이렇게 아래쪽처럼요. 그렇지만 라우팅 같은 경우에는 라우팅 주소를 넣을 때는 이렇게 대시로 구분을 해요. HTML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저희도 따라합시다. 권장 방식이니까요. 페이지 라우트. 자, 이것도 이건 이제 변수명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시 같은 거 넣으시면 안 되고요. 변수명은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코드 쪽에서 몇 가지를 좀 구현을 해볼게요. 자, 파라미터 이렇게 셋 그리고 파라미터 얘는 어떤 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다이내믹으로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배웠던 initialized async를 실행을 시키시고요. 상단에서 파라미터스는 페이지 라우트 잘라서 얘로 자를 거고요.
하도록 하고, 찍으면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건 앞에 뭐가 빠졌네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걸 찍어줘야 되니까 포이치를 통해서 파라미터스, 얘가 널이면 그냥 empty로, 어차피 스트링으로 들어올 테니까 empty 스트링으로 처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됐고요. 얘를 실행하도록 해볼게요. 자, 근데 이 보시면 제가 이제 실행할 때마다 실행하고 저 캐치올을 가기 위해서 얘를 또 복사해서 가져갈 거예요. 쓰기 귀찮으니까 캐치올하고 파라미터를 뭐 1, 2, 3, 4 5, 6, 7, 8 9 라고 하고 누르면 이렇게 1, 2, 3, 4, 5, 6, 7, 8, 9 캐치홀에 다 나와요. 근데 이거 할 때마다 저희가 이 캐치홀 가서 하는 거 별로죠. 이 메뉴를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경우에 메뉴를 조금 수정해 볼게요. 물론 나중에 다시 할 수 있겠지만, 메인 레이아웃에 가보시면 저희의 이 구성을 알 수가 있어요. 사이드, 여기가 컨텐츠 영역이겠죠. 메인. 네. 그리고 위쪽이 페이지 타이틀이에요. 여기 보시면 페이지 타이틀이 블레이즈 서버 튜토리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내비 메뉴 왼쪽에 사이드바에 내비게이션 메뉴를 정의를 해놨어요. 따로. 그리고 이 메인의 컨텐츠 영역에다가 이 내역을 뿌립니다. 네, 바디에 이렇게 뿌리도록 되어 있죠. 상단에 보시면 about이라고 있는데, 이 about은 어디로 이동되도록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뭐 ASP.NET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해놨네요. 제가 내부 메뉴라는 얘를 수정을 해볼 거예요. 복사를 그대로 해가지고 똑같이 가져가고, 패치 데이터가 아니고 패치홀이죠. 자, 이름도 똑같이 자, 올이라고 한 다음에 추가가 됐죠. 카운터에서 캐치홀로 가봐요. 캐치홀로 가보면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나오겠죠. 이때 이런 식으로 내역을 넣어주면 URI 및 탐색 상태에 대한 도우미들이 몇 가지 있고요.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 매니저라는 게 있어요. 저희는 내비게이션 매니저를 가지고 URI에 대한 내역들, 뭐 이게 앱솔루트 URI인지 뭐 앱솔루트 URI로 변경을 한다거나, 베이스 릴레이티브 패스라는 걸 이용해서 기본 URI가 제공된 경우 절대 URI를 기본 URI 접사의 상태 URI로 변환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런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쿼리 파라미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변경해서 리턴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내비게이션 매니저입니다. 페이지에서 똑같이 애드 레이저를 한번 해서 이름을 내비게이션 매니저 테스트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상단에 이름을 내비게이션 매니저라고 그냥 둘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몇몇 버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클래스 버튼 클래스에다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CSS 요소들이 있어서 그걸 갖다 쓰면 됩니다. 온클릭이라는 메소드와 연결을 시킬게요.
뭐 이름은 이렇게 한번 지정해보고 얘를 누르면 여기로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코드에 없으니까 코드에다가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복사해서 그대로 두고 이제 내비게이션 매니저를 사용하기 위해서 내비게이션 매니저하고 로깅 그리고 iDisposable이라는 걸 가져올게요. 로깅이라는 거는 이제 체인지가 될 때마다 로거에다가 로깅을 남겨서 저희가 뭔가 변화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요. iDisposable 같은 경우를 추가하려는 이유는 이 핸들러를 등록하고 나서 이 레이저가 다른 페이지로 가거나 이 레이저 페이지가 삭제될 때 디스포스에 의해서 핸들러도 같이 삭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벤트 핸들러가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메모리 릭이 나게 됩니다. 네, 페이지를 이동할 때마다 메모리 릭이 날 거예요. 그러면 그 컴포넌트가 완전히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꼭 디스포서블을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몇 가지 작업을 좀 할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텐션스에 로깅을 하고요. 자, 임플리먼트로 iDisposable을 넣고요. 인젝트를 할 거예요. 인젝트로 로거를 추가를 할 건데 로거 이름은 밑에 있네요. 복사해서 그대로 가져갑니다. 내비게이션 매니저 테스트에 대해서 로거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진짜 쓰려는 내비게이션 매니저 이름을 이렇게 지정해서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매니저 매니저 내비게이트 to 해서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에서 이 핸들을 추가를 할 겁니다. 어떤 핸들을 추가할 거냐면 로케이션 체인지드라는 핸들에 대한 이벤트에 대한 핸들러를 추가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이거는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 핸들 로케이션 체인지드라는 게 되도록 추가가 되도록 할게요. 그리고 디스포스에 대한 구현도 해줘야 되니까 디스포스도 이렇게 구현하겠습니다. 자, 이 앞쪽에서 한번 마이너스라는 이유는 혹시 모를 두 번 등록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원래 기본적으로는 디스포스가 항상 호출이 되겠지만 호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호출이 안 되고 어떤 요인에 의해서 다시 on initialized 싱크가 또 올 수 있습니다. 저번에 이 서버 프리렌더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서버 프리렌더라는 애가 on initialized 싱크를 두 번 호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 첫 번째 프리렌더를 위해서 레이저 컴포넌트들을 미리 올려놓고요. 나중에 완전히 작업이 끝나면 다시 한번 렌더를 하게 되는데 그때 다시 on initialized 싱크가 실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 실행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예상을 해서 마이너스를 한 번씩 넣어줍니다. 그래서 한 번 핸들을 제거를 해주고 다시 이벤트를 등록하는 형태로 하고 있어요. 물론 디스포스에서는 삭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go to count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저희가 로거에도 남길 테니까 로거를 위해서 잠시 콘솔을 옮겨왔어요. 자, go to count 하면 URL이 변경된 내역이 여기 나오죠. 새로 로케이션이 뭐다. 그리고 얘는 카운터로 이동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로고에도 관련된 내역을 남길 수 있고요.
저 로케이션이 변형된 내역들을 내비게이션 매니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매니저에는 이거 말고도 많은 기능이 있어요. 내비게이션 점 눌러보시면 이렇게 쿼리 파라미터를 갖고 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해볼 거고, Absolute URI, Base Relative URI, URI 이렇게 가져오는 것도 있고요. Navigate to 해서 방금 옮겨간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쿼리 스트링, 쿼리 문자열을 처리하는 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웹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뒤쪽에 쿼리 문자열을 많이 써요. 옵셔널 쿼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내비게이션 매니저가 이러한 값들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이용해서 값을 변경하기도 하고요. 블레이저가 이 쿼리 스트링을 처리하는 방식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지에서 다시 add 레이저 컴포넌트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이번에 쿼리 strings 레이저라고 할게요. 그리고 쿼리 strings에 대해서 한번 추가를 해볼 건데, 이것도 경로를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먼저 페이지라고 해서 경로를 쿼리 strings라고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인젝트를 할 건데 똑같이 내비게이션 매니저를 인젝트를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매니저 이름은 똑같이 짓고요. 그 다음에 쿼리 스트링스는 그대로 두고 코드에서 몇 가지를 선언을 할 거예요. 파라미터로부터 가져올 거고, 얘는 쿼리를 지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터라는 변수에다가 넣겠습니다. 그리고 필터를 그러면 여기서 한번 찍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필터를 찍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하나 더, 또 하나 더 여기에다가 페이지도 넣도록 할 거고요. stars라는 것도 넣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기본적인 이름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star라고 지정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해서 뒤쪽에다가 다음과 같이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쿼리 스트링스에다가 값을 필터는 이런 값, 페이지는 3, 스타는 뭐고, 스타는 여러 명을 넣었죠. 여럿을 넣고, 그러고 나서 엔터를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시면 이렇게 필터에 대한 내역만 지금은 찍었으니까 필터에 대해서 SCIPY 스타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런 스타스라는 게 찍히고요. 이 뒤쪽에 페이지도 한번 찍어보려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P를 추가하고 복사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추가하고요. 이 뒤쪽에도 똑같이 페이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타 같은 경우에는 스타스 같은 경우에는 어레이죠. 어레이라서 그냥 그대로 찍으면 안 되고 if stars is not null이 아닐 때만 찍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p assignis라고 하고 ul이라는 걸로 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for each를 사용하고요.
스타일스에 들어가는 것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LI를 통해서 찍어 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몇몇 개를 실수를 좀 했는데요. if 앞에 hat을 넣어주시고 아래쪽에서 얘가 어레이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스트링으로 해놨네요. 이러고 나서 실행을 하면 직접 한번 쳐보겠습니다. 쿼리 스트링스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쿼리 스트링스 뒤쪽에다가 필터를 넣어서 존이라고 넣고요. 페이지에다가 1이라고 하고요. 많이 봤던 그런 애들이죠. 그 다음에 엔드로 해서 스타는 스타 존슨 아니다 마이크라고 하고요. 또 한 명은 마찬가지로 스타 하나 더 넣어서 릴리 컬린스 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스타 미 라고 해서 엔터를 눌러볼게요. 이렇게 되면 자, 필터의 값이 왜 안 나왔는지 모르겠네. 제가 L을 빼먹었습니다. 여기다가 L을 추가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존 1 마이크 릴리 컬린스 미 뭐 이렇게 쿼리 스트링의 값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쿼리 스트링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쿼리 스트링을 갖고 오고 나서 내비게이션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 이 URL을 변경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것도 좀 수정을 해야 하니까 제가 미리 해놓은 코드들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쳐보는 것도 좋지만 일단 그대로 가져와서 버튼 두 개를 만들 거고요. 하나는 업데이트 쿼리 스트링이라 그래서 필터만 수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거는 업데이트 쿼리 스트링 통해 가지고 스트링스를 통해 가지고 필터에 대한 값을 변경을 할 거고 추가도 할 거예요. 필터 2, 필터 3라는 거를 추가를 할 거예요. 필터는 수정 안 하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펑션을 아래서 만들 건데 public string 데이터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empty로 초기화를 하고요. 업데이트 쿼리 스트링 생성하고 이 데이터에다가 내비게이션 매니저 가지고 온 get URI with query parameter 그리고 필터라는 애를 값을 ABCD로 바꿀 거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스트링스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딕셔너리에 스트링 오브젝트 형태로 제가 넣어 줄 거예요. 값은 첫 번째 거는 필터 2라는 거를 추가를 할 건데 이렇게 넣을 거고요. 두 번째 거는 필터 3고요. 얘는 그냥 숫자 형태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는 파라미터스 이번에는 통해서 딕셔너리를 전달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라는 걸 이 아래쪽에서 한번 또 찍어 볼게요. 넣었으니까 변경된 값을 봐야겠죠? 그리고 얘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쿼리 스트링을 복사를 해서 매번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해보시면 뭐 스타스가 있고요, 페이지 3, 그 다음에 레이버 버튼, 그 다음에 뭐 게리 올드만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필터에 ABCD로 필터를 바꾸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면 쿼리 스트링이 쿼리 스트링은 필터가 ABCD, 페이지 3, 나머지는 똑같은 형태로 나오죠. 이 필터가 변경이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필터 2, 3를 추가하도록 하면 다음과 같이 변경이 됩니다. 필터는 그대로고요. 자, 이전에 업데이트 필터 ABCD를 눌렀을 때 이 필터만 변경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업데이트 쿼리 스트링스를 누르면 필터 2하고 필터 3가 이렇게 뒤쪽에 추가가 돼요. 이 내비게이션 get URI with 쿼리 파라미터스나 파라미터를 통해서 수정한 이 쿼리 스트링의 값은 원래 URL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필터를 눌렀을 때 필터가 변경됐다고 해서 실제 필터의 주소가 변경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필터 2하고 3만 이 원본에서 변경을 해서 다시 문자열을 생성해서 넘겨주는 겁니다. 뭐 이게 어디에 쓸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 URI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다른 URI로 뭐 리다이렉팅 시키려고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원래 아무래도 비슷비슷하거든요. 원래 리다이렉트해서 다른 쪽으로 포워딩을 한다거나 뭐 그럴 경우에 스트링이 비슷해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블레이저에서 디펜던시 인젝션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블레이저 서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ASP.NET Core의 DI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program.cs를 잠깐 가보시면 builder services.add razor pages 이 뒤쪽이 아마 다 대부분 그 디펜던시 시스템을 이용한 거예요. ASP.NET Core의 디펜던시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razor pages라는 거를 등록을 했고, 또 서버 사이드 블레이저라고 하는 걸 서비스에 등록을 해 놓고요. 싱글톤으로 웨러 포캐스트 서비스라는 걸 넣어서 저희가 데이터 쪽에 있는 웨러 포캐스트 서비스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 실행했을 때 화면 왼쪽에 있는 사이드바에서 뭐 웨러 포캐스트를 누르면 뭐 기온이 나올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싱글톤을 통해서 등록을 해놔서 그 ASP.NET Core 디펜던시 인젝션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이 레이저 페이지에서 가져다가 쓸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패치 데이터 레이저에 가보시면 인젝트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블레이저에서 이러한 디펜던시 인젝션 시스템에 서비스의 수명이 있거든요. 그 수명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스코업이라고 하는 것과 싱글턴, 트랜지엔트가 있어요. 근데 스코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해요. 이 블레이저에 의해서 스코업이라는 거는 리퀘스트 하나당 리퀘스트가 끝날 때까지 범위를 지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정한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싱글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서비스에 단일 인스턴스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모든 구성 요소가 그 인스턴스를 같이 공유하도록 되어 있어요. 트랜지엔트는 각각의 구성 요소가 이 매번 인스턴스를 가져올 때마다 서비스에 새로운 인스턴스를 받아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성 요소가 새로 뜰 때마다 항상
새 클래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트랜지엔트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싱글톤은 모든 서비스가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쓴다. 그리고 스코프이라는 것은 원래는 HTTP 리퀘스트에 의해서 리퀘스트당 하나씩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블레이저 서버 같은 경우에는 HTTP 리퀘스트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 시그널 아래 연결회로 서킷이라는 걸 가지고 어떤 HTML 도움 같은 거를 처리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버튼에 대한 내역을 처리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그 시그널 R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코프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전혀 다르게 동작합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지정된 서비스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제가 생각하긴 그래요. 그래서 싱글톤 아니면 트랜지엔트를 사용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만약에 스코프이라는 것을 써야 한다라고 하면 저 스코프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또 새로운 방법이 있으니 그걸 가지고 나중에 찾아서 정의를 하시면 돼요. 일단 레이저에서 인젝트하는 방식이 어떤 형태냐면, 여기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add inject라고 하고, 우리가 가져오려는 등록한 그 서비스 클래스들을 가져오시면 돼요. 이렇게 웨러 포캐스트 서비스를 통해서 포캐스트 서비스를 등록해서 저희가 포캐스트라는 이름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아래쪽에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HTTP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추가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그래서 어디에서 추가를 할 거냐면 웨러 포캐스트 서비스에서 일단 추가를 해볼 거예요. 일반적인 클래스에서 추가할 때 여기에서는 뭘 이용하냐면 컨스트럭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HTTP 클라이언트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HTTP 클라이언트를 이런 식으로 가져다 놓고 여기서 쓸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get 싱크에서 URL 주고요. 가져오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HTTP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추가를 할 때 그냥 인젝션을 해주시면 안 되고 HTTP 클라이언트를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아까 여기서 등록한 것처럼 build services.add HTTP 클라이언트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이제 HTTP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서비스 포캐스트 서비스에서 실제로 얘가 어떤 값들을 가져올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게 실제로 인스턴스가 들어가는지 볼게요. 패치 데이터를 누르면 웨러 포캐스트 서비스를 호출하겠죠. 자, 웨러 포캐스트 서비스는 뭘 통해서 호출을 했냐면 패치 데이터 레이저에서 인젝트된 인젝트라는 이 키워드를 통해서 가지고 왔어요. 디렉터 애트리뷰트? 네, 디렉터 애트리뷰트라고 하나요? 네, 디렉터 애트리뷰트를 통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HTTP 클라이언트가 실제 생성되는 걸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클래스를 하나 더 선언을 해서 아무 클래스는 하나 테스트 인젝트 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런 식의 내용을 보내는 아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를 테스트 인젝트를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웨러 포캐스트에서 서비스에서 마찬가지로 이 뒤쪽에다가 테스트 인젝트 하시고요. 여기에서 쓸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어요. 얘가 진짜 실제 어떤 값을 갖고 오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면 iLogger라는 거 통해서 로거를 추가하시고요. 물론 직접
HTML에다가 표시하는 방법도 있는데 콘솔에다가 찍어 볼게요. 로거를 가지고 이렇게 찍어줄 수 있습니다. 네, 인젝트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 근데 이 테스트 인젝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add 하지 않았죠? 그래서 program.cs로 가셔가지고 똑같이 인젝트 해주십니다. 그리고 add 싱글턴 말고 다른 형태로 할 수 있어요. add 트랜지엔트. 물론 스콥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렇지만 이 스콥이라는 범위가 애매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생각한 대로 동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를 대비를 해서 웬만하면 스콥을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패치 데이터를 누르시면 다 세팅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로고에 통해서 보시면 헬로라고 찍혔어요.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찍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젝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디펜던시 인젝션 시스템은 ASP.NET Core의 디펜던시 인젝션 시스템하고 똑같아요. 블레이저는 굳이 다른 게 없고요. 단지 레이저에서 가져와서 쓸 때만 이런 인젝트 가지고 쓸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바로 쓸 수도 있어요. 인젝트해서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테스트 인젝트라는 애를 여기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서비스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테스트 인젝트 서비스를 통해서 이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해보시고 아래쪽에다가 헤더를 하나 더 추가할게요. 디스크립션이라고 하고 실행해서 뭐가 바뀌는지 볼게요. 보시면 패치 데이터로 가볼게요. 이렇게 디스크립션이 추가됐고요. 저희가 넣었던 헬로가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디펜던시 인젝션 시스템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클래스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주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ASP.NET Core의 디펜던시 인젝션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다.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도 있는데 지금 그거를 설명드리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서버는 이렇게 ASP.NET Core의 시스템을 대부분 갖다 쓸 수가 있어서 되게 편하거든요. 로거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는 ASP.NET Core의 시스템을 가져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몇은 쓸 수 있기도 하지만 비슷하게 대부분의 것들은 새로 지정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명 등록하고 이런 것도 웹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블레이저 서버가 상당히 쉽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블레이저의 시작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나 블레이저 서버에서 블레이저가 시작하기 이전에 또는 바로 이후에 뭔가 동작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자바스크립트를 구성할 수도 있고요. 블레이저 페이지, 블레이저 가지고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일단 수동 시작하는 방법을 구성해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스에서 layout.cshtml 가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내역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게 있는데 여기 컴포넌트 타입에 렌더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서버 프리 렌더드라고 되어 있죠. 이 내역이 서버 프리 렌더드가 있고 서버가 있고 웹 어셈블리 프리 렌더드가 있고 웹 어셈블리 렌더드가 있어요. 서버 렌더 같은 경우에는 렌더를 할 때 프리 렌더 말고요. 그냥 서버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페이지에 대한 미리 렌더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레이저 페이지가 뜰 때마다 그때그때 바로바로 그 렌더를 합니다. 그리고 서버 프리 렌더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페이지 같은 경우를 미리 렌더를 해놔요. 이런 레이저 구성 요소들이요. 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왜 미리 렌더를 하느냐? 속도 때문에 그런데요. 퍼포먼스를 늘리기 위해서 미리 렌더를 해놓고 실제적으로 이제 페이지 이동이나 이럴 때 미리 렌더된 애들이 있으니 필요한 몇몇 요소들만 다시 올려서 다시 실행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실행되는 것처럼 보여요. 애니메이션 같은 거 할 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버 프리렌더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라이프 사이클이 조금 변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미리 렌더를 한다고 그랬죠. 미리 렌더를 하기 때문에 해당 페이지를 결국은 2번 올리는 것 같은 효과가 일어나요. 물론 그 안에 내부에 어떤 플래그를 통해서 이게 첫 번째 프리렌더에 의해서 올라온 건지 아니면 완전히 렌더링이 된 건지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한계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라이프 사이클 관련해서 뭔가를 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뭐 스택 오버플로우나 이런 데 보시면 왜 on initialize async가 2번씩 일어나 라고 막 그러거든요. 이 프리렌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 거기에 꼭 한 번만 일어나야 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우리가 그럴 경우에는 이 서버 형태로 바꾸든지 해당하는 거를 어떤 플래그 또는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HTML에 들어오셔가지고 다음과 같은 코드를 제가 좀 쓰겠습니다. 바디 밑에다가 이렇게 할 거고요. 요 밑에 이 바디 밑에 보시면 블레이즈 서버.js가 있어요. 오토 스타트를 안 해놓기 때문에 자동으로 얘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바꿨죠. document content loaded가 되면 블레이즈 서버가 뜨도록 해라 라고 바꿨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도 뭐 동작은 우리가 보면 크게 뭐 달라진 게 없을 거예요.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그냥 뜨도록 되어 있어요. 이 오토 스타트를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오토 스타트 하고 나서 스타트 이후에 뭔가 내가 메시지를 찍고 싶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블레이저가 스타트가 다 됐어. 그러고 나서 뭔가를 찍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그대로 이용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console.log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컨텐츠 loaded and 블레이저 start 라는 문자열을 찍겠다 라고 하고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콘솔이죠. 그리고 F12번을 통해서 새로 시작하면 DOM 컨텐츠 loaded and blaze start 라고 콘솔에 찍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JS 시작하기 전과 시작한 후에 뭔가 동작을 하도록 할 수가 있어요.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www-root이라는 데를 들어가셔 가지고 여기에다가 저희가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add new item 하시고 웹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찾아서 하나 만들고요. 이름은 프로젝트 이름이랑 똑같이 앞쪽에다가 BLA ZOR 서버 튜토리얼이라고 하고요. lib.module.js 이 이름은 똑같아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똑같아야 하냐면 이 .live.module.js까지가 똑같아야 하고요. 이 앞쪽은 마음대로 지으시면 안 되고 이 프로젝트명으로 지어주셔야 돼요. 이게 어떤 규칙이 있어서 이 프로젝트명 .live.module.js 이걸 찾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렇게 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익스포트 펑션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부터는 뭐 자바스크립트 아시는 분들은 쉬울 거예요. console.
로고를 찍도록 할게요. before start. 그리고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after started라고 하고요. 로그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실제로 동작을 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F5번 누르시고요. 똑같이 뜨면 F12번을 눌러서 여기를 나오게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before start, after started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라이프 사이클을 알 수가 있죠. 자바스크립트가 먼저 실행이 됐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가 페이지스에 나왔던 레이아웃 CS HTML의 이 console.log가 실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 라이프 사이클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실행 순서가 어떤 식이 되는지 알 수가 있죠. 라이프 사이클이 아니고요. before start, after started, 그리고 DOM content loaded and played 서버가 실행이 되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JS 파일을 가지고도 어떤 블레이저 서버의 시작과 시작 이후에 어떤 동작을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레이저 서버만 가지고 작업하는 게 아니고 뭔가 내가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어떤 모듈을 실행시켜야 한다. 얘는 꼭 블레이저 서버 실행되기 전에 이니셜라이즈를 해서 먼저 올려놔야 한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블레이저 서버에서 로깅 기능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블레이저 서버의 기본적인 로깅은 전에 얘기 드렸지만 ASP.NET 코어의 로깅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블레이저 서버의 로깅이 특별히 뭐 설명드릴 부분은 없지만 블레이저 서버라는 특성상 이 페이지 자체 프론트엔드도 같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콘솔 창에다가 뭔가 브라우저 콘솔 창에다가 로깅하는 방법도 알아야 할 테고 서버 쪽에 로깅하는 방법도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버 쪽에 로깅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볼게요. 카운터 레이저라는 거 있죠. 네,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한번 해서 제가 로깅 카운터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맵에서 페이지의 라우트 맵을 바꿀 건데 로깅 카운터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을게요. 네. 그리고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내가 작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추가해서요. 이런 식의 로깅 카운터를 추가를 해놓고요. 그리고 로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전에 몇 번 한번 봤을 거예요. 인젝트 가지고요. iLogger라는 거를 추가를 해요. 아래쪽에 있는 녀석을 가져와서 로깅 카운터라고 이렇게 넣어주시고 로거라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로그 인포메이션 앞쪽에다는 클릭미라는 걸 누를게요. 넣어놓으면 얘를 눌렀을 때마다 클릭미가 눌렸고 카운트가 뭐가 되었다 라는 걸 로거에 표시해 줄 거예요. 실행을 해볼게요. 네, 에러가 있어서 잠시 에러를 잡고 가겠습니다. 세미클론을 안 넣네요. 자, 실행을 해보시면 로깅 카운터가 있죠. 로깅 카운터 들어가시고요. 자, 클릭미 누르기 전에
이 녀석 가져와요. 제가 클릭 미를 눌렀을 때 얘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클릭 미 누르면 카운트 1, 2, 3, 4, 5, 6 이렇게 나옵니다. 클릭 미를 눌렀을 때마다 뭔가 표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이제 서버에 대한 내역이니까요. 아주 간단하죠. 네, 간단하게 처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콘솔에 F12번 눌렀을 때 이 콘솔 창에다가 뭔가를 찍어주고 싶어요. 제가 눌렀을 때 똑같이 클릭 미 카운트 1, 2, 3, 4, 5, 6를 여기에 찍어주고 싶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제 서버에 대한 내역은 저렇게 간단하고요. 클라이언트 쪽에 브라우저에 찍으려면 인젝트라는 거 합니다. 인젝트 IJS 런타임이라는 거를 가져오시고요. JS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그리고 인크리먼트 카운터에서 await JS 이게 제가 가끔 익숙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저기 방금 보시면 제가 어웨이를 쳤는데 상단에 어싱크가 자동으로 만들어졌죠.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가 업데이트 되면서 계속 뭔가 사용자에게 되게 사용하기 편하게 뭔가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물론 아주 좋은 것 같은데 가끔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console.log라는 걸 실행을 할 거고요. 거기에다가 내역을 넣을 건데 어차피 이게 똑같은 걸 넣을 거니까 얘를 가지고 조금 수정을 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메시지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시면 자, F12번을 눌러서 일단 지울게요. 보기 싫으니까. 그리고 이 녀석도 여기 가져왔어요. 두고 이 상태에서 제가 로깅 카운터로 간 다음에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금 양쪽에 생기는 거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버하고 브라우저 쪽에다가 로깅을 남길 수가 있어요. 콘솔 로깅을 다 남길 수 있고요. JS 인터럽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클라이언트 쪽에 남긴 방식입니다. 네, 자바스크립트를 C샵에서 호출해서 자바스크립트 쪽 펑션을 실행을 시킨 거고요. 반대로 자바스크립트에서 C샵 쪽 펑션을 실행시킬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블레이저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니까요. 이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블레이저는 시그널 R이라는 걸 가지고 뭔가 계속 통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할 때마다 우리가 브라우저를 열어서 웹소켓을 확인해 보는 거는 너무 좀 비효율적인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콘솔 창에다가 로깅이 되도록 하고 싶어요. 이 아래쪽에다가 뭔가 작업을 하는 건지 그런 시그널 R에 대해서 커넥트, 디스커넥트에 대한 내역들도 좀 알고 싶고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appsettings.json에 들어가셔서 이 로깅 밑에 하나를 추가를 할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ASP.NET Core 시그널 R이라는 걸 누르고요. 이 뒤쪽에다가
트레이스를 하면 가장 많이 남을 거고요. 인포메이션을 하면 조금 적게 남을 수 있어요. 디버그를 하면 그 다음으로 남을 건데 디버그 형태로 한번 남겨볼게요. 트레이스가 가장 많이 남고요. 디버그가 그 다음에 뭐 인포메이션, 워닝, 에러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장을 하시고 클릭미를 눌러볼게요. 자, 뭔가 내역들이 바뀌었죠? 마이크로소프트 ASP.NET 시그널 인터널 디폴트 허브 디스패처가 뭔가를 하고 있어요. begin invoke .NET from JS. 그래서 내가 클릭미를 누를 때마다 저게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했던 그 로거들도 그대로 찍히고 있고요. 스크린 어디 위치에 무엇을 찍었다라는 내역들이고요. 이벤트 내역들도 들어가고 있어요. 트레이스를 하면 좀 더 많은 내역들이 찍힐 거고요. 인포메이션 하면 인포에 대한 내역만 찍힐 거예요. 인포는 아마 내용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